안녕하세요. 전국의 중학생 친구들 반갑습니다. 쏙쏙과학의 김여정입니다. 네, 우리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어요. 물리 파트죠. 조금 지루할 물리예요. 좀 여러분 그래도 물리 개념 잘 잡으면요, 여러분이 또 미리 공부하신 친구들은 학교 갔을 때 아마 이렇게 웃는 날이 있을 거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수업 해보자고요. 오늘 여러 가지 운동 중에 힘과 등가속도 함께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관성, 등속, 직선 운동 함께했죠? 오늘은 힘이 가해지는 운동이야. 우리 관성이나 등속, 직선 운동은요, 힘이 없어야 돼요. 힘이 있더라도 합력이 제로여야 된다면 오늘 시간 함께한 내용은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짜힘과 속력변화, 알짜 힘, 알짜배기 힘, 다른 말로 합력이라고 불렀죠. 실제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그 힘을 일컬어서 알짜 힘이다 라고 표현하고, 알짜 힘이 작용할 때 속력이 어떻게 달라지냐 일단 볼게요. 우리 알짜 힘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선생님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경우죠.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일명 낙하 운동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 물체가 밑으로 떨어질 때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죠?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 아래쪽으로 작용해. 즉 힘이 아래로 가해지는데 물체가 또 아래로 떨어지네. 즉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나란한 경우에는 물체의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그럼 반대로 알짜 힘과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케이스는 그러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위로 물체를 던져 올리는 거지. 우리 연직 위로 던진 공, 뭐 이런 운동이죠. 물체가 위쪽으로 운동하려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작용한 힘은 역시나 중력이 지구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러면 물체가 가려는 걸 방해해. 그래서 속력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알짜 힘과 힘의 방향이 같은 쪽으로 날아나면 속력은 증가. 반대쪽으로 날아나면 속력이 감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속력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물론 혼자 자전거를 잘 터득해가지고 4발에서 3발, 3발에서 2발로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뭐 형이나 누나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2발 자전거를 타게 돼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거야. 보자. 우리 알짜 힘과 속력 변화. 지금 1kg 둘 다 수레가 질량이 동일한 상태로 오른쪽에서 1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경우와 2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경우 어느 경우에 속력 변화량, 그러니까 처음에 비해서 속력이 더 많이 변했냐 이거죠.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 자전거를 타는데 처음에 이제 뒤에서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잡아주다가 뒤에서 힘으로 밀어주면서 우리가 타게 돼요. 그럴 때 작은 힘으로 밀어줄 때와 큰 힘으로 밀어줄 때 언제 자전거의 속력이 빨라? 좀 세게 밀어줄 때죠. 즉 알짜 힘이 클수록 속력 변화는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량이 일정할 때 조건이 있죠. 우리 둘의 관계를 알아볼 때 지금 현재 알짜 힘과 선생님 속력 변화량의 관계만 알아볼 거야. 그럼 나머지 요인 변인 질량도 변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질량은 일정한 상태로 알짜 힘이 2배가 됐더니 속력 변화율도 2배로 늘어났네. 이런 게 무슨 관계? 하나가 늘어날 때 다른 하나도 늘어나는 거 비례한다죠. 그럼 밑에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이야. 같은 시간 동안 속력이 변화량을 봤더니 속력이 처음에 비해서 얼마큼 늘어나냐. 처음에 둘의 속력은 모두 다 0이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 1N 물체에 비해서 2N이 속력 변화가 크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힘이 크게 작용할수록 속력 변화가 크다. 그래서 요걸 통틀으면 힘과 속력 변화는 무슨 관계? 비례한다. 큰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속력은 크게 변한다. 이렇게 비례 관계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다음, 그럼 이번에는 질량과 속력 변화야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에 이제 몸이 가벼운 동생이랑 몸이 동생보다 무거운 내가 탔을 때 아빠는 똑같은 힘으로 밀어줬어요. 누구의 속력이 더 빠르냐? 가벼운 애죠. 가벼운 동생이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거야. 봐. 1N 동일한 힘으로 대신 수레의 질량이 1kg냐 2kg냐 질량이 다르죠. 그래서 질량과 속력 변화를 따지는 거야. 그럼 역시나 나머지 하나의 요인인 힘은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겠죠. 이때 질량이 2배로 커졌더니 속력 변화는 2분의 1배가 됐어요. 질량이 3배로 늘어나면 3분의 1배, 질량이 4배로 늘어나면 4분의 1배.
이런 관계를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 한다?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같은 시간 동안 지금 1kg의 물체의 속력 변화율이 만약에 0부터 10까지 10이었다면 2kg의 물체는 5까지밖에 안 변해. 즉 질량이 작을수록 속력 변화가 크다. 그럼 이 반비례 그래프는 질량이 작을 때 속력이 크게 변화하고 질량이 클 때 속력이 작게 변하는 이 반비례 그래프를 샥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비례관계 표시로 나타내 보면 밑에 이 기호가 비례한다는 표시죠. 아까 속력 변화는 R자임에는 비례였지만 질량에는 반비례예요. 그럼 반비례 표시 어떻게 해줘? 질량 분의 1에 비례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질량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 작아져. 우리 2분의 1이 있고 3분의 1이 있어요. 분모가 3으로 커지면 오히려 2분의 1이 크죠. 전체 값 작잖아. 즉 질량이 작을 때 속력 변화는 크고 이게 바로 반비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 통틀어서 결론을 내보면 물체의 속력 변화량은 일단 R자 힘은 크게 작용할 때 힘이 클수록 자전거 속력이 빨라요. 무슨 관계? 비례하고 반면에 가벼운 사람이 타야지만 자전거의 속력이 빨라지죠. 그래서 질량은 작을 때 반비례, 즉 속력 변화량은 질량 분의 힘 또는 질량 분의 R자 힘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럼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쉽게 말하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그 운동에 대해서 함께 볼게요. 일단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려면 아까 선생님 잠깐 설명드렸죠.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날 때 속력이 증가한다. 그럼 시간 기록계와 다중성강 사진으로 표현해 보면 아까 물체가 낙하하는 낙하 운동처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바닥에서 속력은 최대가 돼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점을 찍는 게 시간 기록계. 같은 시간 간격으로 빛을 쬐서 사진을 찍는 게 다중성강 사진. 속력이 빨라진다면 점과 점 사이 간격,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간격은 넓어지겠죠. 같은 시간 동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시간 기록계는 물체의 운동 방향 바로 밑에 있는 화살촉이 시작점이야. 첫 점. 여기서 스타트해가지고 이렇게 찍혀서 나가기 때문에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점을 찍히는데 점과 점 사이의 지금 간격이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어. 어차피 점을 찍는 시간 간격은 동일한데 이동 거리가 넓어졌어요. 속력이 빨라진 거죠. 다음, 우리 다중성강 사진도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다는 건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다. 그럼 밑에 보실게요.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예요. 처음에 비해서 속력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게 바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고요. 이때 역시 시간이 나고 속력이 나 빠진 게 이동거리지. 물체에서 이동거리를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문제를 내려볼게요. 5초 동안 속력이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10m/s까지 갔어요. 이때 5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구해보자라고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동거리 거속시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면 되겠네. 속력 10에 시간 5, 50m다 라고 하면 무조건 틀려요. 왜냐 얘는 속력이 계속 변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죠? 시간 속력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여기 그래프 아랫부분은 지금 현재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5 곱하기 높이 10 계산하면요. 25m네. 아까 예상한 50m 아니지?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힘의 작용과 우리 일단 속력이 일정하게 늘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없어야 된다면 등가속도 운동은 반드시 일정한 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일정한 크기의 R자 힘이 운동 방향에 같은 쪽으로 작용하는 거야. 즉, 지금 공이 떨어지고 있어. 여기에 작용한 힘은 오로지 중력이다. 그럼 중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가는 동안 다 일정합니다. 똑같아요. 중력의 크기는. 그런데 중력이란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에 속력이 점차적으로 빨라지는 거야. 중력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일정하다고.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그럼 선생님, 자유낙하는 뭐예요? 자유롭게 낙하는 건가요? 자유낙하는 공기 저항을 배제시킨 거예요.
공기 저항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중력만 받고 떨어진 거예요. 일명 진공 상태죠. 우리 진공 상태에서 떨어지는 걸 자유낙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유낙하는 물체의 운동, 역시 속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빗면, 우리 경사진 빗면을 굴러 내려가는 공, 우리 가파른 언덕길 밑으로 내려갈 때 막 가속도 나도 모르게 막 속력 붙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 왜?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작용한 힘의 방향이 같은 쪽으로 나란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케이스도 함께 볼게요. 반대 경우죠? 그럼 이 경우는 시간 기록계나 다중성 강사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첫 점, 시간 기록계에서 운동 방향 바로 밑에 있는 점부터 시작해서 찍기 시작하죠. 그런데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 왜?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속력이 감소했다. 다중성 강사진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사진 찍힌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역시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는 건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다. 그래프에서 보실게요. 처음에 속력이 20m/s라고 치고 바닥에 갔더니 8초 만에 이제 도달했어. 바닥이라기보다 이제 속력이 제로가 됐어. 그럼 이 경우는 낙하 운동의 반대 케이스죠. 연직 위로 공을 던져 올리는 경우지. 지금 처음에 속력이 20m/s였던 거고 가장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순간 속력이 0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물론 떨어지겠죠. 그럼 올라가는 동안의 운동만 보면 속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고점에서 제로가 됐어요. 그럼 역시 8초 동안의 이동거리 구하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선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을 구하자.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 넓이를 구하면 그게 즉슨 이동거리가 돼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0 들어가면 2, 4, 8. 4 곱하기 20 하면 80m가 올라가는 동안 80m만큼 올라갔구나. 이렇게 이동거리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이 경우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할 때는 역시 일정한 크기의 힘은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공을 위로 던져 올릴 때 어떤 힘이 작용해? 위쪽으로 작용한 힘은 바로 아래쪽으로 작용한 힘이 중력이죠. 중력이라는 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공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도 않고 동일해요. 대신 물체의 운동 방향이 위로 힘의 방향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속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속력이 변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 변하는 운동에서 평균 속력과 이동거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동거리는 좀 전처럼 시간 속력 그래프가 주어졌다면 그래프 아랫부분에 면적을 구했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다면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정리할게요. 일반적으로 평균 속력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까지 알려줬던 평균 속력은 속력이 변하는 물체의 운동은 평균 속력을 구해야 된다. 평균적인 빠르기. 그럼 일반적인 속력 구하는 공식이 시간분의 거리다. 그런데 앞에다 뭐만 붙여주면 돼요? 총 시간분의 총 거리. 이렇게 해서 평균 속력 구하는 게 일반적인 첫 번째 방법. 그런데 지금 속력이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또 다른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공식이냐? 두 번째 평균 속력 구하는 공식은 선생님이 문제로 잠깐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하나 내볼게.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나오는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했다고. 그래서 물체의 속력이 가장 높은 최고점의 속력이 5초 만에 20m/s까지 갔어요. 그럼 이때 속력이 계속 변했으니까 평균값을 말해줘야 돼. 그럼 일반적으로 구하는 평균 속력 1번 방법으로 선생님과 함께 구해볼게요. 총시간분의 총거리. 총시간 5초 동안 총거리는 그래프 아랫분의 면적 구하면 된다고 그랬지, 쌤이. 그러면 20 곱하기 10 나누기 2 하니까 50m가 나오네. 그럼 5초에 50m 갔으면 10m/s가 나왔어.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 서술형이나 객관식이나 수행평가 서술형이나 수행에 나왔다고. 그런데 이 학생이 1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면적 구할 때 실수를 했다고요. 그래서 1번 틀렸어. 근데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얘는 일단 뭘 구하는? 이동거리 구하는 케이스에서 실수를 했다면 평균 속력도 틀려버려요. 물체에서 보통 그래프를 주어주고 두 가지를 낸다고요.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를 주어주고 일단 이동거리를 구해라. 두 번째, 평균 속력을 구해라. 그럼 이동거리 틀린 학생은 평균 속력도 틀려. 두 가지 다 틀려버려.
그런데 이 방법을 하면 훨씬 쉽게 이동거리를 틀리더라도 평균 속력은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보자. 0부터 20까지 갔죠. 그럼 이제 우리 극한의 케이스인데 시험을 봤어요. 영어 시험 빵점 맞았어? 수학 시험 20점 맞았네? 평균 몇이야? 0하고 20 더해서 2로 나누죠. 10점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내듯이 마찬가지로 처음 속력이 0이고 나중 속력이 20이죠. 그럼 처음과 나중 속력으로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처음 속력 0, 나중 속력 20, 그걸 몇으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2분의 20 하면 평균값 10이죠. 딱 중간값이 나오잖아. 10m/s. 그럼 이 경우는 어때요? 이동거리 몰라도 돼요. 즉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 말고 그 중간값으로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훨씬 쉽죠? 그래서 요 방법이야. 두 번째,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구해.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으로 구하시면 돼요.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요거는 근데 오로지 등가속도,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에서만. 나머지 경우는 1번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평균 속력을 안다라면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냐? 우리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이 변하는 경우에서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줘야 돼.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추천하진 않아요. 왜? 시간 속력 그래프가 나오면 면적을 구하면 이동거리가 나오니까 그 방법이 훨씬 쉽다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내가 평균값이 10을 구했지?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지. 내가 면적을 구한 이 삼각형의 넓이나 이 삼각형, 요 삼각형 두 개 합동이죠. 그러니까 요걸 이쪽으로 해서 결국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나 그 넓이는 동일해요.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평균 속력과 시간을 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답이 나온다. 다음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에서 시간 이동거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때 보자. 속력이 증가할 때는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속력이 쭉 올라간다고. 이거를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로 바꾸자 이거야. 우리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했습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를 시간 이동거리로 바꿔야 되는데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그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가 속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속력이 계속 변하고 있다고요.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우리 등가속도 운동의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곡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포물선을 띄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이렇게 하세요. 이 곡선에 접하는 선 하나를 그어봐. 접선이라고 하죠. 1번 접선. 그 다음 또 시간이 잠시 흘렀을 때 접선을 그어봐. 2번 접선. 그럼 여기서 볼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 의미하는 게 기울기예요. 즉 기울기가 1번에서 완만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기울기가 가팔러지죠. 왜?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니까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곡선의 접선이 기울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는 모양에선 이동거리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포물선 모양을 하고 다음 이번에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면 시간 속력 그래프로 바꾸면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들다가 결국 제로가 된다고. 그럼 역시 이 운동의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바꾸면 시간 이동거리가 나오는데 역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그랬죠. 곡선 형태를 띠되 이번에는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 점점 완만해지는 케이스의 곡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왜?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 기울기를 의미하고 지금 속력이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지게. 요 내용도 교과서에 나온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빗면을 굴러 내려오는 공.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우리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사진 곳에서 내려올 때 달리기를 하면서 내려온다든지 하면 굉장히 가속도가 붙는 걸 느껴요. 이 경우는 이 빗면과 나란한 아랫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밑으로 굴러가려는 힘, 이 힘이 작용하고 이 힘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선생님이 알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쪽으로 나란하면 속력이 빨라진다고 했고 반대쪽으로 나란하면 느려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같은 쪽으로 나란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직 위로 던진, 연직은 보통 지표면의 수직을 연직이라고 부르죠. 연직 위로 던진 공 같은 경우 올라가는 동안 어때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아래쪽의 중력,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줄다가 가장 꼭대기 최고점에 가면 속력이 얼마? 제로가 되죠.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올 때는 무슨 운동하는 거야? 우리 낙하 운동과 동일하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에 속력이 다시 빨라지는. 그럼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다 표시를 하면 이렇게 V라인을 그리는 시간 속력 그래프가 될 것이다. 속력이 올라갈 땐 일정하게 감소해요. 최고점에 가선 속력이 제로예요. 내려올 때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조금 길게 했는데요. 우리 등가속도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반드시 등속 직선 운동과 비교해야 돼요. 등속 직선 운동 힘은 없고 등가속도는 반드시 일정한 극의 힘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오늘 내용 잠깐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